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2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푸실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를 맞춰주셔야 될 텐데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는데 경로가 시험장에 ITQ라고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경로와 이름 맞춰서 저장을 해주셔야 되겠죠. 답안을 작성하실 때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답안을 전송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글꼴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이 없다면 기본 글꼴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색상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색상을 똑 떨어지게 빨강, 파랑, 노랑이라고 이름 맞춰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용지의 여백 중요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11, 위아래 머릿말 꼬릿말은 모두 다 10이라고 지정되어 있는가 맞춰주셔야 되겠죠. 전체 페이지는 3장 만드는 거죠. 첫 번째 페이지에 문제 1번과 2번 번호를 표시해야 되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3번, 4번 번호를 표시하지만 세 번째 페이지에는 번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용지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한글에서 위쪽에 보시게 되면 쪽이라고 해서 페이지를 설정하실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단축키를 외워두시면 편하겠죠. 쪽이라는 메뉴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편집 용지로 가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면서 그 숫자 값을 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키보드의 왼 위쪽에 보시게 되면 F1, F2, F3에서 F7이라고 하는 펑션 키가 있을 텐데요. F7이라고 하는 거 눌러주게 되면 바로 편집 용지 대화창이 뜹니다. 앞서서 용지의 여백 설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위쪽과 아래쪽 머릿말과 꼬릿말은 10이니까요. 탭키 눌러가면서 위치를 보시고 왼쪽과 오른쪽은 11이라고 하는 거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이 끝났으면 엔터 치셔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페이지를 미리 나눠 놓도록 할게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1번과 2번을 입력해야 되겠죠. 1점 엔터 3번, 2점 엔터 3번. 첫 번째 페이지에 1, 2번 제작을 할 거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 치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두 번째 페이지는 3번, 4번이 필요하죠. 3점 엔터 3번, 4점 엔터 3번. 마지막 페이지 추가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 치시게 되면 세 번째 페이지도 추가가 됐네요.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와서 1번부터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스타일을 작성하는 문제이고요. 문제에서 스타일의 이름과 모양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시고 일단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스타일을 나중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1번 밑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타이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대화창이 뜨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따로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스타일 헤리티지라고 하는 아이를 추가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더하기 단추 누르시게 되면 스타일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문제를 보게 되면 스타일의 이름을 주셔라 그리고 문단의 모양과 글자의 모양을 주셔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스타일의 이름이 영문이라고 해서 이쪽에다가 주시면 곤란해요. 스타일의 이름을 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꼭 위치 맞춰서 주시면 되겠고요.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 단추 눌러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단 모양 대화창이 뜨면 왼쪽의 여백을 15만큼 주도록 하죠. 문단의 아래 간격은 10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문단 아래에도 10으로 숫자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설정 단추 누르게 되면 문단 모양은 끝났고요. 글자 모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자 모양 클릭하셔서 한글과 영문의 경우에 글꼴이 서로 다르군요. 하지만 둘 다 글자의 크기와 장평, 자간 똑같으니까 숫자 값들 먼저 맞춰두도록 할게요. 글자의 크기는 10이고요. 장평은 95, 자간은 5라고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에 대해서 한글은 이라고 클릭하시면 한글에 대한 글꼴을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굴림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죠. 영문에 대해서도 언어를 영문이라고 바꾸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설정하고 나오겠습니다. 추가 설정하시게 되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양과 똑같이 끝자락에 무구라고 끝나게 되죠. 다란이경이라고 끝나는 게 똑같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표와 차트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표를 정확하게 만드셔야 그 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들 거니까요. 오타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2번 번호 밑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표를 만들 겁니다. 표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몇 줄에 몇 칸인지 표를 제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줄은 5개의 줄이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라고 칸은 6개로군요. 맞춰주시면 되겠죠. 입력하겠습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 맞춰주셔야 되겠죠. 몽땅 다 블럭을 잡으시고요. 글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굴림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문자들은 모두 다 가운데 있을 거고요. 숫자들만 오른쪽에 정렬해라 라고 했네요. 정렬하는 건 일단 가운데 모아두도록 할 거고요. 숫자 값들 나와 있는 아이들 평균 구하는 아이도 결국은 숫자로 표현이 되겠죠. 숫자들은 오른쪽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셀 배경 색깔 면을 노랑으로 칠해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시험지를 받으시면 흑백으로 출력이 된 거기 때문에 노랑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만큼이 색깔이 칠해졌구나 라는 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범위를 쫙 잡아서 색깔에 대해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표 작업을 하게 되면 위쪽에 표에 대한 도구가 뜰 텐데요. 워낙에 자주 쓰는 키는 단축키로 외우시는 게 좋겠죠. 표 안에서 색깔 작업을 할 겁니다. 컬러라고 하면 C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색상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칸으로 넘어가고요. 선 모양의 경우에는 라인이니까 L이라고 치시게 되면 선 모양을 수정하는 곳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C라고 눌러서 대화창이 뜨면 색상을 넣어 줄 거예요. 색, 면의 색깔 고르시면 되겠죠? 이름이 똑 떨어지게 노랑이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노랑을 하셔도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노랑을 하셔도 됩니다. 이름이 똑같으면 상관없어요. 설정. 네 번째,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을 평균을 구하세요까지 일단 끊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값을 구할 적에 결과물 보니까 이 끝자락은 하지 마세요라고 X 표시가 쳐져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 윗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내면 되겠군요. 블록을 몽땅 잡을 거고요. 그 답을 옆에 비어있는 칸에다가 낼 겁니다. 라고 같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칸 안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블록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블록 계산식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블록 평균을 잡아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평균이 구해지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표에 붙어 있는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표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네모난 머시기가 잡힙니다 라고 하는 개체 선택 도구가 보일 겁니다. 개체 선택하겠다 라고 하는 화살표 나왔을 때 클릭하게 되면 표가 선택이 될 거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메뉴가 쭈루룩 뜰 텐데 캡션을 넣겠습니다 라고 캡션 넣기 단추를 뿅 찍어 주시게 되면 표 1이라고 제목이 임의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블록을 잡으셔서 제목을 맞춰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조선왕조실록. 첫 번째 괄호에서 표 전체에 대한 글꼴을 지정을 했었는데 아까는 표만 있었으니까 표에 대해서 굴림의 10으로 맞춰줬다면 지금은 캡션이 만들어졌으니까 캡션에 대해서도 글꼴 맞춰주셔야 되겠네요. 블록을 잡을 거고요. 글꼴 맞추겠습니다. 정렬도 오른쪽에 되어 있지요. 정렬을 오른쪽에다가 배치할 건데요. 다만 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까지는 여기 있는 서식에서는 작업할 수가 없군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표에 허락을 받도록 할까요?
표 근처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표가 선택된다라고 하는 개체 선택 화살표 보이시죠? 이번에는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에 대해서 각각의 속성들이 나올 텐데요. 우리는 지금 캡션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캡션이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얘를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클릭해서 위쪽으로 배치하시게 되면 결과물처럼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 모양을 맞춰주시면 될 텐데요. 전체적으로 2줄짜리가 필요하니까 몽땅 다 선택하시고 선의 모양의 경우에는 단축키 라인이니까 L 눌러줄게요. 대화창이 뜨면 선의 종류 2줄짜리로요 라고 선택하시고요. 어디가요? 바깥쪽이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설정하고 나와 볼게요. 이렇게 바깥쪽이 2줄짜리로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반복적으로 필요한 부분, 제목 부분, 선 모양, 라인 L 2줄짜리로 만들 겁니다 라고 하셔서 아래쪽이 지금 2줄짜리가 아닌 거죠. 보시면 위와 왼쪽은 2줄짜리 되어 있는데 아래쪽이 지금 1줄짜리이니까 아래쪽은 이라고 따로 선택하셔서 2줄로 만들어지는 거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네요. 왼쪽에 있는 제목도 똑같이 라인 L 2줄짜리로 모양을 선택하시되 이번엔 오른쪽에 여기가 비었군요. 1줄짜리가 아니라 여기가 2줄짜리예요 라고 설정을 할게요. 오른쪽 끝자리에 있는 얘는 대각선으로 표현하도록 할게요. 역시 대각선도 선이니까 라인 L 눌러주시게 되면 대각선 탭을 누르셔서 선이 있습니다 라고 체크를 하시게 되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설정. 우리가 만든 표의 경우에는 위쪽과 아래쪽 높이가 굉장히 좀 좁아 보이죠? 문제지에서는 살짝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전체를 블럭 잡아서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아래로 내려가라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높이가 높아지는 거 확인이 되시나요? 적당히 높이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지금 만드신 표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들 겁니다. 표에서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을 가지고 차트를 만드시면 될 텐데요. 차트의 조건에 보시면 1번 누구누구를 기반으로 해서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건 색깔 들어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체를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이번에는 차트를 넣어 보도록 할 겁니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숫자 값을 바꿀 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차트 편집하는 창이 뜬다면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차트가 표 위에 올라가 있네요. 차트를 밑으로 끌어내리겠습니다. 크기가 좀 달라 보이죠? 가장자리의 조절점들을 보시고 클릭 드래그 하셔서 크기를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일단 차트가 생성이 됐고요. 제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목이 들어있질 않군요.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위쪽에 차트 도구가 자동으로 뜰 거고요. 차트의 구성을 추가해 보도록 할까요? 차트의 구성 추가해서 제목을 넣겠습니다 라고 차트의 제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위쪽에다가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차트 제목이 나타나요. 차트 제목을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그 제목을 편집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그 차트의 제목을 넣을 수가 있죠. 글꼴과 크기 그리고 테두리에 대해서 모두 다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친구들을 하나하나 맞춰주시면 됩니다. 글꼴을 궁서 크기는 12 진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속성에 대해서 채우기는 하향이고요. 테두리 그림자가 아래쪽에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글자에 대한 모양만 설정을 끝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글자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채우기나 그림자를 주시려면 더블 클릭하셔서 오른쪽에 개체 속성을 띄우시면 됩니다. 채워주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색깔로요? 하얀색으로요. 선에 대해서는 어떤 색이 들어있다라고 하지는 않았죠. 그냥 테두리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검정색으로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림자를 추가할까요? 두 번째 옵션을 보시게 되면 효과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자에 대해서 아래쪽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름 보시고 아래쪽으로 맞춰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자 들어가는 거 확인이 되시죠?
개체 속성은 저는 좁으니까 좀 닫아놓도록 할게요. 제목 이외의 글꼴의 경우에는 각각 궁서, 보통, 10이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그 이외의 아이들도 역시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그 글자 모양을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글꼴은 궁서, 크기는 10. 반복적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축 제목에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세로로 서 있는 제목이 들어 있고요. 오른쪽에 범례의 경우에는 선 모양이 들어 있군요. 없는 것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경우에는 차트에서 구성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의 제목을 가로에 대한 건지 세로에 대한 건지 설정하시면 되겠죠. 지금은 서 있는 세로 축에 대해서 넣을 건데요. 이렇게 축 제목이 만들어지면 역시 오른쪽 버튼 제목을 편집하시면 되겠죠. 제목이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데요. 가로로 눕혀주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개체 속성이 떠 있고요. 거기에서 글자에 대해서 라고 속성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의 방향 가로로 바꿔주시면 가로로 누워있는 거 보이시죠? 범례도 선택하셔서 선에 대해서 색깔이 어떻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어두운 색으로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개체 속성을 닫겠습니다. 3번 문제는 수식을 수식 편집기로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1번 문제, 2번 문제 따로따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배점은 40점이지만 하나씩 따지면 20점이 될 거예요. 이 친구는 안타깝게도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오타가 없도록 찬찬히 입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1번과 2번을 분리를 하도록 저는 위아래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수식을 넣을 거예요. 수식이라고 누르시면 이렇게 수식 창이 뜰 거고요. 키보드에 있는 아이들은 키보드에서 찾아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지만 키보드에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도구들 중에서 하나씩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보시면 이렇게 분수로 표현한 친구는 키보드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친구들이죠. 이렇게 분수 표시를 찾아다가 넣으시면 되겠고요. F라고 하는 아이는 키보드에 있지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아래 첨자에 대해서도 아래쪽이다, 위쪽이다,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맞춰서 찾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이동해서 이퀄을 넣어주실 때 그대로 넣으시면 이렇게 아래 점자에 포함되는 이퀄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바로 넣는 게 아니라 방향키 이용하셔서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라고 하게 되면 커서가 다시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크기 잘 보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방향키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해주세요. 곱하기의 경우도 키보드에 영문자 X가 아닙니다. 수학 기호에서 곱하기를 찾으시면 되겠죠. 입력이 끝났으면 제일 끝자락에 이렇게 입력하겠다라고 하는 단추를 누르고 나오시게 되면 완성이 됐고요.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겠죠. 수식 편집기 불러오시고요. 키보드에 없는 기호들은 찬찬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넣기라고 하는 문단속하는 단추 넣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다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 자체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수식 편집기가 다시 뜰 거예요. 오타나지 않도록 찬찬히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는 도형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제일 밑에 깔려있는 도형부터 차근차근 얹어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색상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는 임의로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색상을 어떻게 넣어라 라고 언급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색깔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일 밑에 깔려있는 하늘색 도형 크기를 지시하고 있네요. 맞춰주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글씨가 안 들어가 있는 직사각형 클릭 드래그 하셔서 임의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친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뜰 거예요. 거기에서 크기를 맞춰 주시면 되겠죠. 너비는 130, 높이가 145. 지시사항은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색상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색상이 있어 보이죠? 그렇다면 채우기에서 면의 색깔은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설정. 그 상자를 얹어보도록 할게요. 글씨가 들어있는 상자니까 가로글 상자 크기는 임의로 쭉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크기와 색상,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죠. 개체를 선택하실 때 네모난 화살표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을 띄워주시면 되겠죠. 기본부터 맞춰주세요. 너비는 110, 높이는 17. 그 크기가 달라지길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크기 고정을 해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채우기의 색깔이 파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면의 색깔을 이름 똑 떨어지게 파랑이라고 찾으시면 되겠고요. 지시사항은 여기까지만 나와 있지만 우리가 만든 친구는 이렇게 모서리가 뾰족하죠. 그 모서리에 대해서는 선에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반원으로 완전히 공유를 깎아주세요 라고 설정하고 나오면 만들어진 거 확인되시죠? 안에 들어있는 글자도 지시사항에 맞춰서 바꿔보도록 할게요. 블럭 잡을 거고요. 글꼴에 대해서 굴림, 크기 22라고 색깔까지 다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 위에 얹어져 있는 건 하늘색, 밝은 하늘색이군요. 글씨 안 들어있는 도형,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직사각형을 쭉 드래그해서 임의로 그려줄 거고요. 더블 클릭해서 대화창이 뜨면 크기 맞춰주시면 되겠죠? 기본부터 보겠습니다. 크기를 90에 50, 선의 경우에는 살짝 모서리가 깎여 있는 게 보이시죠? 둥근 모양. 색상은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다. 조금 더 짙은 색으로 가볼게요. 글맵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에서 글맵시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글씨를 쓸게요. 제시하고 있는 글꼴 그리고 크기, 색깔 맞춰주시면 될 텐데요. 대화창에서는 모양과 글꼴만 설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설정을 하고 나와 보도록 하죠. 개체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도형 밑에 깔린 거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부터 봅니다. 크기 맞춰줘야 되겠죠? 50에 30. 크기는 안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크기 고정. 다만 도형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도형보다 위에 올라오세요 라고 본문과의 배치를 좀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세 번째 아이콘 글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하게 되면 도형보다 더 앞으로 튀어나오게 될 거고요. 채워주는 색상에 대해서 빨강색이다 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면의 색깔을 빨강이라고 이름이 똑 떨어지는 아이 선택해서 적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림도 넣도록 할까요? 입력에서 그림 선택하시게 되면 경로를 물어볼 겁니다.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픽처라고 하는 동네에 그림이 들어있을 거예요.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로고 1번을 열어주시게 되면 그림이 바로 들어올 텐데 그 그림에 대해서 크기와 효과 지정이 되어 있죠. 그림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뜨면 크기부터 맞춰줄게요. 기본부터 보시고요. 40에 30, 그 크기는 안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크기 고정. 그림에 대해서는 회색조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효과는 요 아래쪽에 들어있으니까 적당한 효과 찾으시면 되겠죠. 언급은 없지만 그림도 이렇게 밑에 깔려 있게 되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기본에서 글자처럼 취급을 풀어주시고요.
글 앞으로 나와주세요 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들어서 옮기실 수가 있으세요. 아래쪽에 있는 도형들의 경우에는 한 세트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한 세트 중에서 밑에 깔려있는 노랑이 예부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사각형, 직사각형을 쭉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크기에 대해서 보시면 글자가 들어있는 아이와 글자가 들어있지 않은 아이 크기가 서로 다르군요.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이 뜨면 크기를 맞춰주세요. 색상에 대해서 임의의 색으로 해도 됩니다. 흰색만 빼고요 라고 했군요. 채우기 색상에서 면의 색깔이 기본 흰색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아무 색이나 설정을 하겠습니다. 글씨가 들어있는 상자를 만들어 볼까요? 가로글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역시 개체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기본부터 맞춰 줄게요. 크기 지정이 되어 있죠. 13에 13 크기를 고정시켜 놓을 거고요. 면의 색깔은 기본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엔 불만이 없어요. 글자가 들어있다 라고 했는데 그 글자를 쓰지는 마시고요. 그 글자의 모양만 좀 미리 설정을 해두도록 할게요. 글씨를 쓴 상태에서 복사를 하게 되면 일일이 지워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글자를 쓰지는 않겠습니다. 글꼴 찾아줄까요? 굴림의 크기는 20. 가운데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서 커서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시죠? 오른쪽에 있는 그 상자의 경우에는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고 선의 모양 그리고 글자의 모양만 언급이 되어 있군요. 그 상자 만들어 주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쭉 드래그 하시면 상자가 일단 만들어질 거고요. 테두리 콩 찍으셔서 그 상자 선택된 거 확인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이 뜨면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선에 대한 언급이 있군요. 그 선은 점선 또는 파선이라고 했으니까 종류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파선. 채우는 색깔은 없기 때문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 채우기 없음으로 바꿔줄게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글자가 이렇게 왼쪽 벽에 붙어 있는데 가운데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글꼴과 크기 그리고 정렬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궁서의 크기는 18, 가운데 맞춤.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이만큼 3개를 잘 잡으셔서 복사하고 복사하면 되겠네요. 개체를 여러 개 동시에 잡을 때 하나를 잘 선택하시고 왼손의 도움을 받아서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동시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도 있고요.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셔서 개체를 선택할란다 라고 하면 만나봤던 네모의 화살표 보이시지요? 이 친구를 선택하셔서 한꺼번에 쭉 범위를 잡아주시게 되면 내가 그리는 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모든 아이들이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렇게 커다란 아이는 들어갈 필요가 없죠. 뺄 때에도 Shift 눌러서 너는 뺄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아이들만 선택된 거 확인하시고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사할 때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더하기 표시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그때 클릭 드래그 하셔서 복사하시면 되겠죠. 더 이상은 개체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보면 키보드에 ESC 보이시죠? 그만할란다 탈출이란 뜻이고요. 글씨를 넣도록 할게요. 1, 2, 3이라고 하는 번호 매겨준 그 친구들의 아래에 깔려있는 네모들은 색상이 서로 달라 보입니다. 흑백으로 문제지를 받을지라도 서로의 농도가 달라 보이기 때문에 다른 색이구나 라고 하는 걸 유추할 수 있으실 거예요. 도형을 더블 클릭하셔서 채우는 색상을 서로 다르게 채워주세요. 도형에서 이렇게 그림의 경우에는 하이퍼링크를 걸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이퍼링크는 어딘가로 연결시켜서 그 동네로 껑충 뛰어가게 하는 친구예요. 다만 저희는 도착 지점이 3번째 페이지이기 때문에 3번째 페이지는 아직 만들지 않아서 도착지를 정할 수가 없군요. 3번째 페이지를 만들고 나서 하이퍼링크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번호가 없지요. 그대로 문제 번호 없이 타이핑을 쭉 해서 기능들만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입력이 끝났습니다. 제일 위쪽에는 머릿말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머릿말 작업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제목 부분 앞쪽에다가 커서를 둘게요. 전체 페이지에 영향을 미치는 아이들은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 모여 있습니다. 머릿말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위쪽에다가 만들 거죠. 모양은 특별히 없으니까 모양 없음이라고 선택하고 입력하도록 하죠. 글꼴 크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꼴은 굴림, 크기는 10. 오른쪽에 정렬되어 있군요. 정렬도 맞춰주시면 될 텐데요. 다 하고 난 다음에 벗어날 때에는 위쪽에 메뉴를 보세요. 머릿말 작업을 하고 있으면 제일 왼쪽 상단에 머릿말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을 거고요. 닫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오타가 있어서 다시 수정이 필요하다면 이 친구는 더블 클릭해서 다시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닫고 나올게요. 제목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대로 수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을 거고요. 글꼴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서를 찾으면 되겠죠? 제목에 대해서 지시사항대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공서에 18 진하게 블록 잡아서 글꼴 찾아주시면 되겠죠? 블록 잡은 상태에서 덧말넣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 위에 얹어져 있는 요 작은 글자를 덧말이라고 합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덧말넣기라고 하게 되면 본말은 이미 블록을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얹어지는 글자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위쪽에다가 입력할 거니까 위치가 위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넣어주시면 덧말을 바로 얹을 수가 있고요. 책갈피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4번 문제에서 도형 제작하면서 그림에다가 하이퍼링크를 연결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 친구가 연결을 하면 이렇게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책갈피 쪽으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연결하지 못했던 부분 책갈피 만들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도착하세요 라고 위치를 찍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에서 책갈피를 넣을 겁니다 라고 하게 되면 책갈피의 이름을 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이렇게 유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정을 해줬네요. 유산이라고 저희도 이름을 똑같이 넣도록 할게요. 책갈피는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요. 위쪽에 있는 그림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로 연결할게요 라고 아니면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에서 여기에서 하이퍼링크 연결하세요 라고 해도 같습니다. 대화창이 뜨면 저희가 책갈피 만들어 놨던 유산이라고 하는 친구가 인식이 됐군요. 이쪽에다 연결시켜 주세요 라고 링크를 걸게요. 그럼 마우스를 이렇게 실행하실 때 이렇게 손가락이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클릭하시게 되면 도착 지점이 책갈피 꽂아 놓은 곳이죠. 문단에 첫 글자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라고 위치를 찍으셔서 블록 잡지 않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크기 조절할 때는 블록을 잡지만 문단의 경우에는 블록 잡지 않습니다. 서식에 가시게 되면 문단의 첫 글자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두 줄만큼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언급이 없을지라도 두 줄만큼이라고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글꼴에 대해서 도둠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면의 색깔도 노랑이라고 똑 떨어지게 노랑이라는 이름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설정. 각주라고 하는 건 각각의 페이지에 어려운 단어들을 설명글 풀어놓은 걸 각주라고 해요. 유네스코라고 하는 글자 뒤에다 커서를 놓으시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각각의 페이지에 주석을 달겠습니다. 각주라고 하게 되면 페이지 아래쪽으로 훅 하고 이동된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문제지에서도 제일 끝자락에 이렇게 설명글이 들어있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주의 구분선은 5cm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각주 작업을 하고 계시면 이렇게 위에 주석에 대해서 구분선은 5cm 기본 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일 거고요. 번호의 모양이 동그라미 A라고 되어 있죠. 각주의 모양은 여러분들께서 모양을 수정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각주 미주 모양이라고 선택하셔서 번호의 모양을 ABC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 모양 선택하시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수정할 게 없으시면 닫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유네스코라고 하는 글자 뒤에 이렇게 동그라미 A 각주가 새겨진 걸 확인할 수 있죠. 본문을 입력할 적에 항상 2개 정도는 한자로 변경된 게 나와요. 입력하시면서 바로 한자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입력 끝난 다음에 나중에 하셔도 되겠죠. 등재할 것이라고 하는 등재라고 하는 글자 키보드의 한자 키 누르셔서 바로 대화창 띄우시면 되겠고요. 결과물 보시고 거기와 똑같은 한자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한글과 한자가 나란히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입력 형태도 똑같은 아이를 찾아서 바꾸기 하시게 되면 한자로 바로 바뀌죠. 두 번째 단락에 있는 한국이라고 하는 단어도 한자 키 눌러서 우리나라의 한국이라고 하는 한자 선택하시고요. 한글과 한자 나란히 입력할 수 있도록 형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넣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림을 넣을 겁니다. 그림. 시험장에 가면 I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픽처 들어있다고 했었죠. 문제 보시게 되면 그림 4번 넣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림 4번은 이렇게 6개의 이미지가 들어있는 친구인데요. 일단 불러와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써야 되겠군요.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세요 라고도 되어 있네요. 그림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열기라고 했을 때 십자가 모양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 친구는 전체가 다 필요한 건 아니니까 위쪽에 옵션 보시고요.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하시게 되면 일부분만 잘라서 쓸 수 있어요. 가장자리에 이 테두리 부분이 자르는 칼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요만큼이라고 조절을 해주시되 이 친구에 대해서 크기라든지 여백 모두 다 지정된 대로 설정하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이 뜨면 기본부터 봐주세요. 크기는 35, 높이는 40. 그 크기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이좋게 어울려라 어울림. 여백은 왼쪽에 2mm만큼 주세요 라고 지정되어 있는 그대로 설정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문단 번호 기능 이용하는 곳 제목들 보시면 키보드에 없는 특수기호를 넣어줘야 되는군요. 입력해 보시게 되면 키보드에 없는 아이들은 문자표에서 찾으시면 될 거예요. 당구장 표시와 아래쪽에 글자가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는 기존에 썼던 특수기호가 있다면 그걸 반복적으로 쓰겠다라는 거고요. 문자표라고 하는 이름을 선택하시게 되면 문자표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서 대화창에서 직접 찾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크로바 모양을 찾도록 할게요. 표의 제목으로 쓰는 친구도 똑같은 아이 크로바가 필요하지요. 이럴 때 당구장 표시를 바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고르지 않고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글자의 모양 맞춰주도록 할게요. 몽땅 다 블록을 잡을 거고요. 글꼴, 도둠 크기는 18. 특수기호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글자의 색깔이 하얗고 음영의 색깔이 빨갛다 라고 되어 있군요. 그러면 요만큼만이라고 따로 잡을 거고요. 글자의 색깔은 서식 메뉴 안에 들어있지만 음영의 색깔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글자 모양을 불러내서 적용하시면 되겠죠.
글자의 색깔은 하얀색, 음영의 색깔은 빨강색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출력 형태 미리 보고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확인. 표의 제목도 마무리 지을게요. 블럭 잡으셔서 일단 글자의 모양 도둠의 18이라고 하는 건 똑같을 거고요. 크로바 빼고 나머지 글자들은 기울어져 있군요. 기울임도 바로 서식줄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위쪽에 강조점 들어있는 친구들은 서식에는 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 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가시게 되면 강조점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기본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확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숨어있는 강조점을 여러분들께서 넣어 주실 수 있겠죠. 현재는 강조점이라고 하는 친구가 보이질 않으니까요. 강조점을 선택하셔서 모양과 똑같이 위쪽에다가 V 모양을 얹어주겠다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미리 보기에서 보여줍니다. 설정. 반복하시면 되겠죠. 문단 번호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문단 번호 기능을 사용할 곳에는 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습니다. 내용만 입력했고요. 이만큼이라고 블럭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글머리표 문단 번호 보이시죠? 대화창이 뜨면 가장 비슷한 친구를 먼저 골라주세요. 가나라고 되어 있는 친구가 이 친구가 가장 비슷한가요? 일단 선택을 해주시고 사용자가 직접 수정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수준이라고 하는 아이는 현재 이렇게 모양이 괄호치고 1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군요. 서식에서 이 모양을 보시고 뒤쪽에 괄호는 없죠. 그렇다면 뒤에 괄호는 지우시고 점으로 바꿔 끼우시면 되겠습니다. 번호의 모양은 가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불만은 없고요. 이렇게 가에다가 점 찍힌 거 미리 보기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수준에서는 지금 20포인트만큼 오른쪽에 정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번호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너비는 20만큼 정렬은 오른쪽으로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글자가 오른쪽으로 슝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 수준에 대해서도 이수준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뒤쪽에 점이 보이지는 않지요. 그렇다면 뒤쪽에 점은 필요가 없네요. 괄호도 없애고 점도 없애고 번호의 모양이 달라 보이죠. 동그라미에 갇혀져 있는 가나다 이 친구로군요. 만들어진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 가라고 만들어진 건 마음에 들지만 안쪽으로 들어가질 않았죠. 이 수준에 대해서도 30만큼 오른쪽 정렬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번호의 위치 너비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비는 30, 정렬은 오른쪽으로 슝 들어간 거 확인이 되십니다. 1수준과 2수준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설정하시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1수준으로 적용이 됐을 텐데요. 1수준 밑에 있는 두 개가 2수준인 거죠. 이 두 친구들이라고 블럭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글자의 모양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 끝자락에 가시게 되면 수준을 높여주거나 낮춰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수준을 낮춰줄 거니까 한 수준 감소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나네요. 나라고 하는 두 번째 친구도 밑에 있는 두 개가 수준을 감소시켜야 되는 아이들이군요. 이만큼이라고 블럭을 잡으시고요. 한 수준 감소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죠. 문단의 번호 기능뿐 아니라 줄 간격도 180%로 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만이라고 블럭을 잡으셔서 현재는 간격이 160으로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180이라고 늘려주게 되면 간격이 조금 더 벌어져서 넉넉해질 거예요. 클릭. 표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지시사항 나와 있네요. 전체 글꼴이라든지 정렬, 색깔들 꼭 맞춰서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글자들 몽땅 다 블럭 잡으시고요. 글꼴, 굴림, 가운데 맞춤. 선에 대해서 라인 L 눌러주시면 바로 대화창이 뜰 거예요. 위쪽과 아래쪽은 굵은 선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실선이긴 하지만 굵기를 0.5라고 굵게 표현할 거예요. 어디를요? 위쪽과 아래쪽을요. 설정하고 나와 볼까요? 위쪽과 아래쪽만 굵어진 거 확인이 되시죠? 역시 블럭 잡으셔서 라인 L
이번에는 양쪽에 선을 없애보도록 할까요? 왼쪽과 오른쪽의 경우에는 선이 없지요. 그렇다면 종류는 선이 없습니다. 라고 어디 가요? 왼쪽과 오른쪽이요. 설정하고 나와보시면 이렇게 없어진 거 확인이 될 거예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제목의 아랫부분은 이렇게 두 줄짜리이고요. 색깔이 들어가 있군요. 제목 부분을 블럭 잡으셔서 라인 L 두 줄짜리로 표현하겠습니다. 아래쪽을요. 더불어서 색깔도 들어온 김에 같이 정리를 좀 해줄게요. 배경에 색깔이 단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라데이션이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그라데이션에 대한 옵션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시작하는 색깔 흰색, 끝나는 색깔 노란색이라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 텐데 유형을 가운데에서 맞춰주세요 라고 설정을 하시게 되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똑같이 맞춰지게 될 거예요. 방향을 제가 잘못 맞췄나 보네요. 색깔에 대해서 C. 끝자락에 있는 제목은 글자의 모양과 더불어서 정렬, 장편까지 수정을 해줘야 되는군요. 몽땅 다 블록을 잡아서요. 글꼴 맞추도록 할게요. 궁서의 크기는 24. 진하게 해줄 거고요. 오른쪽 정렬하겠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서식줄에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지만 장평의 경우에는 서식줄에 나와 있지 않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의 모양 따로 들어갑니다. 기본으로 돌아오시면 장평을 수정해 주실 수가 있죠. 장평을 105라고 조금 통통하게 글자를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쪽 번호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쪽 번호 매기기에서 동그라미 7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체 페이지에 적용을 하는 아이는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쪽 번호 매기기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쪽 번호의 위치는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배치될 수 있도록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번호의 모양은 동그라미 1, 2, 3, 4로 되어 있죠. 줄표 넣기는 따로 넣지 않겠습니다. 보시면 줄이 들어가 있진 않으니까요. 넣기 하고 나와 보시면 번호가 이렇게 들어갈 텐데 전체가 3페이지이기 때문에 1, 2, 3, 3번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 번호를 7번으로 시작해라 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새로운 번호로 시작할 수 있도록 3번으로 시작이라고 눌러줄게요. 쪽 번호를 몇 번으로요? 7번으로요 라고 넣기 하시게 되면 번호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 2022년 2월달 한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